공부의 시작은 언제나 교과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목의 종류에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자, 이 부분이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첫 번째 동영상으로 이유를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지금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인데 수학을 매우 어려워한다.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냐? 책 좀 추천해줘라.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교과서를 보라고 그래요. 교과서 봐. 교과서만큼 좋은 책 없다. 교과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똑같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과서만 보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풀면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교과서 먼저 봐.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봐. 그러다 보면 교과서가 시시해져. 교과서가 시시해질 때쯤 교과서 말고 다른 책을 보는 거야. 일단은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 서울대 뭐 합격자, 서울대 수석 합격자,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믿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만으로 공부했어요가 아니에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초중고 12년 동안 사교육을 안 받았어요. 사교육을 딱 2달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산학원 1달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영수학원 1달 다녔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돈 받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문제집도 많은 문제집을 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나가는 주교재, 그리고 부교재, 보충 수업 시간에 나가는 교재, 이 정도 말고는 저는 수학 문제집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로 학교에서 나가는 거 말고 다른 책을 사가지고 저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능 수학이 3위 0.2%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2가지 반응을 저한테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그건 네가 똑똑해서인 거지. 그건 네가 수학을 잘해서인 거지. 아닙니다. 제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제가 남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2번째, 그건 그 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그 방법이 안 통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그 방법은 여전히 통합니다. 공부는 교과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과목에 상관없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교과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과서를 무시하죠. 교과서를 거들떠도 안 봐요. 아니에요. 공부는 교과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공부는 교과서로 해야 하냐? 첫 번째 이유, 교과서는 쌉니다. 시중에 파는 문제집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000원이 넘잖아요. 15,000원, 20,000원 이 정도 가격이 되잖아요. 교과서는 훨씬 쌉니다. 얼마나 좋은 책이요. 그리고 교과서는 구하기도 쉬워요. 학교에서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구하기도 쉬워. 내가 따로 서점에 가서 살 필요도 없고 진짜 좋은 책인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는 생각 외로 개념 설명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교과서는 개념 원리보다, 개념쌤보다, 수학의 정석보다 개념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효율이 좋다는 말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된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문제집보다 교과서의 효율이 더 좋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과서는 내신 대비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로 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를 참고해서 내요. 학교 선생님이 개념 원리를 참고해서 내지 않고 센을 참고해서 내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교과서 위주로 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시험 대비로 매우 좋은 책이에요. 그럼 또 저한테 따지겠죠. 그러면 수능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네, 수능 대비로도 교과서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교과서가 수능 대비로 좋은 책인지를 모르죠. 자, 이 옆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면,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반드시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한다라고 적어놨는데, 학교 시험 문제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내신 시험 문제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라고 강조했던 내용. 이건 과목에 상관없잖아요. 그 강조했던 내용을 듣고 그 강조했던 내용을 교과서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내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많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을 안 들어. 교과서를 안 봐. 그렇게 하니까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는, 교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다음 동영상으로 설명할게요.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 위치에 있으니까 다음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